여러분들은 혹시 악마와의 거래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후세계에 존재하는 악마를 통해 자신의 영혼 또는 신체 일부를 바치는 이 거래는 요구하는 대가만큼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죠. 이러한 주제는 많은 창작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악마들이 주인공인 저희가 아는 헬라버스 세계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헬라버스 세계관의 악마들은 영혼을 통한 계약으로 자신의 힘을 무한적으로 키울 수 있는 설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현세에 존재하는 인간들에게도 해당하며 오늘 저희가 알아볼 존재는 이를 통해 지옥 최강의 죄인으로 거듭나기도 했죠. 오늘 알아볼 존재는 지옥의 라디오 악마이자 헬라버스 세계관의 미스터리한 계약자 악마 알레스터입니다. 알레스터는 지옥에서 가장 강력한 악마들인 오버로드, 즉 군주에 해당하는 악마입니다. 그러한 호칭에 걸맞는 강력한 힘과 카리스마를 가진 그의 매력은 지옥에서도 널리 퍼져나가며 같은 악마들조차 공포에 떨게 만들죠. 또한 미스터리한 계약자 악마라는 설정에 맞게 그는 작중에서 영혼을 통한 거래를 통해 상대를 궁지해모는 등 지능적인 면모 또한 볼 수 있죠. 이러한 그는 현재 찰리의 해지빈 호텔의 호스트와 시설 관리인을 맡고 있으며 찰리의 첫 후원자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거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나중엔 찰리의 호텔도 그의 계획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죠. 이렇듯 교활하고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알레스터, 과연 그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작품 끝에 그는 무엇을 손에 넣을까요? 알레스터는 생전 뉴올리언스라는 도시에서 가장 잘나갔던 라디오 진행자였습니다. 생전 잘생기고 신사다웠던 그의 모습 덕에 그는 여러 프로듀서들을 사로잡으며 점점 그의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끝내 뉴올리언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듯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았던 그의 뒷모습은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달리 악마 그 자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비도덕적이고 예의가 없는 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던 연쇄살인마였으며 죽인 이들의 시신을 먹는 시기냉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시기냉이뿐만이 아닌 사후세계에 존재와 연락하기 위해서 희생자들의 시신으로 부두술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희생자들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부두술이 끝내 성공하였고 그는 지옥의 군주들 중 한 명인 로지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가 사후세계에 접촉을 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을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함이었죠. 그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고통받는 영혼이 아닌 가장 강한 영혼으로 지옥에서 재미를 보고 싶었죠. 로지 또한 이러한 부탁을 하는 인간을 처음 본다며 그가 범상치 않는 영혼의 소유자임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렇게 로지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기 전까지 그의 영혼을 붙잡는다는 조건으로 그를 지옥 최강의 죄인으로 만들어주는 계약을 제안하죠. 그렇게 둘의 계약은 체결되었고 알레스터는 자신의 영혼을 대가로 힘을 얻는 데 성공하게 되었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계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날 시신을 처리하다 사냥개에게 발각되어 사냥꾼에게 사슴으로 오인되어 총살당하며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진 알레스터는 계약으로 인하여 다른 죄인 악마들과 달리 생전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며 매우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지옥에 떨어졌을 때는 그리 주목받진 못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위상과 공포는 점점 지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지옥에서 수세기 동안 군림하던 군주들마저 모조리 그에게 죽임을 당하자 알레스터라는 이름은 점점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어느 날 지옥에선 알 수 없는 라디오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그 방송에선 자신을 라디오 악마라 칭하는 알레스터와 그의 희생자의 비명이 들려왔죠. 그렇게 알레스터는 라디오 악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자신의 희생자들의 비명을 라디오 방송으로 방송하며 자신의 위상을 알렸죠. 하지만 자신과 계약했던 악마 로지가 어째선지 그에게 7년 동안 자리를 비울 것을 요청했고 7년 후 알레스터는 로지의 부탁으로 찰리의 해지빈 호텔을 돕게 됩니다. 해지빈 호텔의 등장인물들 중 가장 악마다운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살인과 학살 등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며 타인의 불행과 고통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또한 자신에 대한 나르시즘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격 탓에 힘의 차이를 막론하고 항상 상대방에게서 우위를 점하려 하며 오히려 강자에겐 호승심 또한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마 같은 성격을 지녔다고 해도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즐기는 성격은 아니며 오히려 먼저 건드리는 것이 아닌 이상은 무해한 모습을 보이죠. 실제로 그는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와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며 친절한 사람들에겐 예의를 갖추는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또한 매우 교활한 면모 또한 가지고 있어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용하는 데 능하며 이러한 점 때문에 계약자 악마라는 별명 또한 존재할 정도죠. 이러한 계약자 악마라는 별명에 맞게 상대방과의 계약에서 허점을 찾아내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도를 바꾸는 등 매우 지능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성격들 탓에 알레스터는 인물관계가 그리 넓은 캐릭터로는 묘사가 안되며 순전히 계약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관계들을 몇몇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로지입니다. 알레스터와 같은 오버로드이며 알레스터를 최강의 죄인으로 만들어준 장본인입니다. 시즌1에서는 친구와 같은 관계로 묘사되던 사이였지만 시즌2에서 그녀가 그의 영혼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매우 복잡한 관계임이 드러났죠. 물론 끝내 시즌 막바지에 로지와의 계약을 파기하며 자유가 되었지만
자신의 영혼을 붙잡았던 존재임은 틀림없기에 사이는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미디어의 군주이자 알래스터와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인물인 복스입니다. 서로 추구하는 기술과 방향성조차 다르며 공식 코믹스에선 대놓고 복스가 알래스터를 경계하는 모습 또한 엿볼 수 있는 등 매우 사이가 안 좋습니다. 시즌2에서 이 둘의 관계가 복잡한 이유가 서술되는데 바로 이 둘은 초창기 시절 함께 일하던 친구와도 같은 사이임이 밝혀지죠. 술을 함께 마실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그들이었지만 복스는 당시 알래스터를 동경의 대상인과 동시에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스는 그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알래스터에게 자신과 함께 지옥을 재패하자며 파트너십을 요청하죠. 하지만 알래스터는 이러한 복스의 제안을 비웃으며 거절하게 되었고 둘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물론 알래스터는 복스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괜찮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섰다고 말할 정도였죠. 물론 알래스터가 복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드러나진 않지만 그에게 있어서 복스는 그저 이용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다음은 해즈빈 호텔의 사장 찰리입니다. 로지의 명령으로 해즈빈 호텔을 강제로 돕게 되면서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알래스터는 이러한 찰리의 호텔의 호스트이자 시설 관리인을 맡고 있으며 때로는 그녀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강제로 이어진 인연이긴 하지만 알래스터는 그녀를 마음속으로는 아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알래스터는 이것을 자각하지는 못하는 걸로 보이죠. 이러한 점은 알래스터가 선호하는 성격인 고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성격과 친절한 찰리의 마음 등이 알래스터가 마음에 들게 한 요인으로 보이죠. 하지만 알래스터는 찰리는 마음에 들어 할지라도 그녀가 생각하는 제인에 대한 가치관은 매우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찰리는 제인의 갱생을, 알래스터는 갱생이 불가함을 주장하는 등 가치관이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듯 가치관에선 매우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꾸준히 도와주는 존재이기에 찰리에게 있어서 매우 뜻깊은 존재나 다름없습니다. 다음은 찰리의 아버지이자 지옥의 왕 루시퍼입니다. 딸인 찰리와는 다르게 앙숙과도 같은 사이이며 첫 만남부터 서로를 견제하며 싸우는 등 안 좋은 사이를 보이고 있죠. 서술했듯 알래스터에게 있어서 루시퍼와 같은 강자는 호승심을 불태우는 상대인지라 대놓고 불쾌감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루시퍼에게는 자신이 없을 때 찰리를 도와준 알래스터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여 열등감을 표현하고 있죠. 이렇듯 복수만큼은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틈만 나면 서로를 까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외에도 인간 시절 친구였던 밈지, 알래스터에게 영혼을 붙잡힌 바텐더 허스크, 친밀한 사이인 호텔의 청소부 니프티 등 다양한 인물 관계를 보여주죠. 호칭부터가 지옥 최강의 죄인인 만큼 강력하고 다양한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은 촉수를 소환할 수 있으며 자신의 그림자를 활용하여 공격을 하거나 이를 통해 수학말을 소환하여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현실 조작 마법을 부릴 수 있으며 부수술을 사용한 생전 경험을 바탕으로 부수술 또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라디오 악마라는 별명에 맞게 목소리에 라디오 잡음이 끼는 모습과 CCTV와 같은 현대기술로 자신을 찍을 수 없게 만드는 인지 필터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전투 이외에도 그의 비상한 지능 또한 능력이라 볼 수 있는데 여러 정보들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는 지략가적인 면모가 돋보입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 찰리와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복스와의 거래에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거래를 파기시키는 등 가히 초월적인 지능을 소유하고 있죠. 여담으로 알래스터는 자신의 능력을 전부 드러낸 것이 아니며 이는 상대방의 당황을 유도하기 위함이라 하죠. 생전 사슴으로 오인되어 총살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듯 악마를 할 시 이마의 총상이 뚜렷해지고 전체적으로 사슴의 형상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신사임을 드러내듯 단안경을 착용했으며 붉은색 코트와 전투시 사용 가능한 지팡이 또한 지니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특이하게 어떤 상황에도 웃음을 유지하는데 이는 찡그리는 표정은 약자들이나 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항상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미소 짓는다 합니다. 알래스터는 특이하게도 아무런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무성애자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성이란 개념이 전무하던 시절에 살았던 탓인지 그는 자신을 짝을 찾지 못한 이성애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고기와 술을 좋아하며 그 중에서도 사슴고기는 생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죠. 또한 술은 위스키와 같이 매우 독한 술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싫어하는 것은 개라고 합니다. 이유는 생전 사망 이유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담으로 생전 가장 좋아했던 사건은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사건이라 합니다. 이유는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라 하네요. 여담으로 알래스터는 미국식 볶음밥인 잠발라를 매우 잘 만든다 합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라 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